안녕하십니까,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수학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덟 번째 영상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이제 수화식이라는 단원에서 일곱 번째까지의 영상을 살펴보셨습니다.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을 잠깐만 읊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장 먼저 배웠던 내용? 일단 여러분이 유리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유리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유리수에서도 나뉘었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그러니까 이제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소수를 다 합해서 무한소수라고 이야기를 부르지만 유리수에서는 순환소수까지를 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수법칙과 관련해서도 영상 몇 차례 또 찍었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지수법칙이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단항식에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개념 설명드렸고 문제풀이까지 여러분께 제공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덧 여덟 번째 영상까지 왔네요. 그리고 이 영상은 아마 설 지나고서 업로드가 될 거라서 여러분께 인사를 좀 여쭙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일단 제가 지금 촬영 날은 굉장히 좀 이릅니다. 영상 업로드하기 20일 전일 텐데요. 오늘이 1월 6일 오후 7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간을 왜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전날에 밤을 새버렸습니다. 네, 업무 때문에 밤을 새버렸는데, 사무실에서 자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이 퀭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발표까지 하게 된 건데, 혹시나 제가 목소리에 삑사리가 나더라도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촬영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덟 번째 영상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내용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그 전에 단항식에서 덧셈과 뺄셈은 왜 이야기하지 않고 다항식에서 덧셈과 뺄셈을 논하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단항식에서는 여러분들이 곱셈 나눗셈을 배우셨죠. 그리고 단항식에서 덧셈 뺄셈 이거에 대해서 먼저 논하려면 동류항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아야 되는데 그 같은 게 과연 있을까를 보면 없을 확률이 더 높죠. 왜냐면 단항식이니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습니다. x제곱 y 세제곱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이렇게 a라는 게 들어가 있고 bx제곱 y 세제곱이라는 게 있다면 이 둘을 더하거나 뺐을 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 x제곱 y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잘 보면 뭔가 좀 보이십니까? 뭐냐면 이 a라는 것과 b라는 것은 x제곱 y 세제곱의 개수입니다. 개수끼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x제곱 y 세제곱이라는 것이 동류항입니다. 이 동류항 때문에 결국에는 이 a와 b가 더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얻은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다항식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더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더해지지 않는구나, 내지는 이런 경우엔 빼지고 이런 경우에는 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이번 8번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문자를 쓸 때는 x, y 아니면 a, b, c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x, y를 좀 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동류항이라는 것을 중학교 1학년 때 살펴봤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동류항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신다면 그래도 제가 영상에서는 동류항이 이런 게 동류항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a 더하기 5b라는 하나가 있고요. 하나의 다항식입니다. 그리고
4a 제곱 더하기 7b 빼기 2a 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항식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더할 겁니다. 더하면 어떻게 더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제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하냐? 개수를 보는 게 아니고 문자의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a와 똑같은 형태가 있는지를 보려면 여기 a 제곱이 있네요. 근데 너무 많이 지워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a랑 형태가 같은 거면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에도 a가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a와 a 제곱은 다릅니다. 우리가 수로만 봐도 다릅니다. 1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봤을 때 2의 제곱과 2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릅니다. 그것처럼 a 제곱과 a는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이 a랑 여기에 있는 a랑만 같은 것이지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더합니다. 그러면 a라는 문자가 그대로 남겨질 거고요. b라는 문자도 뭔가가 묶여지겠죠. 왜냐면 여기는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무엇의 a 제곱의 형태도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되세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6이랑 마이너스 2랑 더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5b랑 7b 있기 때문에 5 더하기 7이 있을 거고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면 4a 더하기 12b 더하기 4a 제곱이다 라고 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뭔가 문자의 배열이 조금 거슬러요. 그쵸? 그러면 차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2b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차순 정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근데 지금은 내림차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항식 덜셈을 끝냈고 좀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2x 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4y의 제곱입니다. b라는 다항식은 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 제곱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둘이 빼면 어떻게 될까요?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께서는 동류항부터 찾고 계산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아야 될 거. a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2x 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4y 제곱이었고요. b라는 내용은 x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 제곱 더하기 1이었습니다. 이거를 더할게요. 더하면 차례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먼저 비교를 해보면 이 x제곱이 같기 때문에 2 더하기 1로서 3x제곱이 되죠. 근데 우리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였죠. 그러면 빼면 됩니다. 2 빼기 1하니까 x제곱 남겠죠. 여기는 xy가 같이 묶여져 있는 걸로 봤을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y 제곱인 경우에도 4 빼기 1이니까 더하기 5y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1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덧 지금 다항식 덧셈 뺄셈을 설명했는데 2차식에서도 덧셈 뺄셈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항식에서 덧셈 뺄셈을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뒷부분을 배워보면 앞부분이 이거는 너무 기본적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류항이라는 내용을 까먹는 순간 그냥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인데 지수 법칙을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틀린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실수하시는 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절제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단항식, 다항식을 결합한 곱셈과 나눗셈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 9번째까지가 1단원이라고 보면 1월 동안은 1단원 보신 겁니다. 최대한 제가 이렇게 촬영하려고 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목표를 가지고 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할 때도 이런 정도면 설명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차시별로 제가 어떻게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1월 2일 날부터 제가 촬영을 업로드를 했죠. 그리고 9개 영상이 1월 달에는 업로드가 될 텐데, 이렇게 된 거면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끝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1단원에서 마무리 할 때는 제가 복습을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그때 한 번 더 여러분께서 몰랐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1월 26일 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 1월 29일 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일 날에 업로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촬영은 미리 하겠죠. 미리 할 텐데 그날이 제가 좀 중요한 날이라서 여러분께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